안녕하세요. 언어학 꿈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명예, 권력, 행복처럼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게 성공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이야기. 이번엔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쑥달인데요. 대상에 충분히 익숙해져서 누구나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 저자는 인류가 되려면 쑥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특정 분야에서만 능숙해지는 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응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진짜 쑥달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 같은 시간을 들였는데 남보다 더 빨리 나아가는 사람. 저자는 이런 사람을 두고 쑥달의 보편적인 원리를 깨우쳤다고 말하며 우리의 지향점도 쑥달의 보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거라고 말해요. 저자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대상을 빠르게 정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 운동, 외국어, 자격증,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막론하고 정점에 닿는 방법은 똑같다고요. 그리고 하나의 영역을 쑥달하면 다른 영역을 쑥달하는 게 훨씬 쉬워진다고 말합니다. 내 몸에 스며든 쑥달의 보편적인 원리가 영역을 넘나들어 이윽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쑥달하게 되면 이는 성공 경험을 부르고 자신감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쑥달의 보편적인 원리를 체화함으로써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한 분야를 쑥달하는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첫 단추를 올바로 꿰맬 수 있을까요? 저자는 세 가지 힘을 솔루션으로 제시합니다. 세 가지 솔루션은 훔치는 힘, 추진하는 힘, 요약하는 힘이에요.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힘을 의식하면서 행동해야 쑥달할 수 있습니다. 훔치는 힘은 앞선 사람의 행동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추진하는 힘은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것. 요약하는 힘은 핵심을 짚어내고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쑥달을 이끄는 세 가지 힘은 그냥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너 내일부터 전교 1등에 도전해. 김대리, 지금부터 당신은 전문가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없던 힘이 갑자기 생기나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쑥달의 원동력은 동경이라고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 무대 위에 오르고 싶은 마음, 타인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의 모음, 즉 동경이 동기를 부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동경하는 마음으로 꿈만 꾸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다.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작지만 소중한 성공 체험을 겪으며 세 가지 힘을 키워라. 다양한 대상이나 상황과 마주했을 때 그 힘을 보란듯이 발휘하도록 연습하면 된다. 작은 성공 체험을 쌓아나가다 보면 이 세 가지 힘이 자신만의 기술로 재탄생한다. 세 가지 힘을 기르고 활용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고 경험과 특기를 조합하여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완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동경은 행동을 일으키고 세 가지 힘을 의식한 행동은 대상을 쑥달하게 만듭니다. 쑥달은 성공 경험과 자신감을 부르고 이는 쑥달의 보편적인 원리를 체화시킵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나만의 스타일을 정립시키는 것. 저자가 말하는 인류란 고정관념을 버리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데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분명 어제보다 나아진 나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1편 세 가지 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어학 꿈이었습니다. 자신을 문과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미 지적 호기심이 제한되며 학문을 탐구하려는 열이마저 사라진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언어학 꿈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의 발판이 될 책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 1편입니다.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쑥달인데요. 내가 맡은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손대는 것마다 평균 이상으로 올라서고 어떤 일이든 자신감을 갖게 되는 넓은 관점의 쑥달. 분야를 막론하고 원하는 지점까지 닿을 수 있는 보편적인 쑥달의 원리를 이번 영상을 통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저자는 후대에 전해야 할 유산으로 살아가는 힘을 꼽는데요. 살아가는 힘이란 쑥달에 이르는 보편적인 원리를 체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라도 금세 적응하고 재빨리 궤도에 들어서는 능력. 이런 보편적인 쑥달의 원리는 세 가지 힘으로 구성됩니다. 세 가지 힘이란 훔치는 힘, 추진하는 힘, 요약하는 힘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이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꼭 아셔야 하는 세 가지 힘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훔치는 힘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그의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훔치는 힘을 통해 실력을 키우는데요. 집에서는 부모님의 행동을 흉내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불의를 받아 적고, 직장에서는 선배의 업무 방식을 배웁니다.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필사를 하는 이유도 누군가의 지식과 지혜를 훔치기 위함입니다. 훔치는 데 능한 사람은 순식간에 실력을 키웁니다. 같은 시기에 입사한 신입사원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죠. 그가 돋보이는 이유는 신입사원인데도 과장, 부장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훔치는 힘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저자는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모방과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의 차이는 의지 하나밖에 없다고 밝히며, 뭔가를 훔치려면 몸소 체험하고 시행착오를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의지는 의식과 이어집니다. 그냥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반복해야 합니다. 저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작용을 나만의 언어로 변형시킨 다음 내 몸에 체화시켜야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의 표현이 조금 어렵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훔쳐야 할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의식하면서 반복한다. 인류가 되려면 인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추진하는 힘은 실행력, 추진력, 기획력을 의미합니다. 기술을 훔치려면 생각만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의지를 갖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요. 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선배라면 분명히 이렇게 대처했을 거야. 생각을 했다면 곧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추진하는 힘은 훔치는 힘과 상호 보완합니다. 추진하는 힘은 훔치는 힘을 강화하고, 강력해진 훔치는 힘은 추진하는 힘을 더욱 정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실천을 바탕으로 역량을 키우길 거듭하면 이윽고 스스로 판을 벌릴 수 있게 됩니다. 제법 그럴듯한 기획안을 제출하고 기획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대비책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추진하는 힘은 삶의 다양한 요소에 개입하는데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며 내가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힘이 뛰어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는 힘은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입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요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이를테면 책을 읽고 작가의 의도를 알아채는 것, 두루뭉술한 회의의 쟁점과 결론을 파악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자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요약하는 힘이 중요해진다고 밝힙니다. 부하 직원의 보고를 받고 코멘트하거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핵심을 금방 도출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저런 곁다리를 재빨리 쳐내고 쟁점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자는 요약력이야말로 쑥달의 기본이라고 말하며 한 가지 기술에 쑥달하려면 주어진 과제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제의 요지를 엉뚱하게 이해하면 쑥달하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요약의 기본은 핵심만 남기고 주변 요소를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항상 의식하고 중요한 순간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요약하는 힘을 키우려면 언제가 중요한 순간인지 인지하고 그 시간에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선과 악, 흑과 백처럼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자는 문과와 이과를 나누지 말라고 외치는데요. 나는 문과니까 수학에 취약해. 나는 이과니까 철학은 몰라도 돼. 어떤 일을 할 때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자신을 문과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미 지적 호기심이 제한되며 학문을 탐구하려는 열이마저 사라진다고 한다. 세 가지 힘은 문과와 이과를 넘어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기초적인 능력이다. 우리의 목적은 보편적인 숙달의 원리를 깨우치고 내가 속한 분야를 넘어 인생의 레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넥스트 레벨에 닿기 위해선 버려야 할 생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류의 조건 1편의 주제는 세 가지 힘이었습니다. 훔치는 힘, 추진하는 힘, 요약하는 힘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앞선 사람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분석하고 따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과와 이과처럼 스스로를 특정한 잣대로 구분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 가지 힘을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어떨까요? 인류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나우꿈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도와줄 책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 2편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쑥달인데요.
한 분야에 쑥달한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도 금세 쑥달하며 이는 인생 전반을 순조롭게 만든다. 그러므로 성공하고 싶다면 쑥달하는 방법을 익혀라. 발을 담그는 모든 영역에 쑥달의 보편적인 원리를 적용하라. 이게 책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처럼 한 분야를 정복하게 되면 모든 영역에 능통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먼저 한 분야에 쑥달해야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이미 다 커버린 우린 굳이 뭔가에 쑥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마저 하지 못해요. 각박한 세상, 그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먹고 놀고 쉬길 바랍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인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탐구하고 분석하고 실천하고 있어요. 행동하지 않고 쑥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고 행동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아지겠다고 마음먹고 몸을 일으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쑥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좋아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걸 택해야 해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거든요. 마만 앞서 지속하지 못할 대상을 고르면 작심삼일에 그치고 맙니다. 쑥달의 기본은 반복이고 반복하려면 흥미있는 대상을 선택해야 해요. 저자는 쑥달의 원리를 익히는데 스포츠만 한 게 없다고 밝히는데요. 규칙이 있어서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건 특정 요소에 몰두하여 반복하기 좋다는 뜻이고 이는 쑥달의 제일 전제 조건이거든요. 저자는 재능보다 기술의 비중이 큰 스포츠를 권합니다. 이를테면 농구보다는 탁구가 좋다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도 몸이 가벼운 사람도 요령을 익히면 얼마든지 상대를 이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종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스포츠를 고르세요. 골프, 수영, 테니스, 야구,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실행하세요. 저자는 스포츠를 권했지만 사실 무엇을 하느냐는 핵심이 아닙니다. 스포츠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바둑, 글쓰기, 악기 연주, 요가, 필라테스 뭐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니라 실행이니까요. 괴테는 말했습니다. 역량을 높이고 싶으면 축소판에서 연습하라고요. 축소판이 뭐냐고요? 표현이 조금 생소하지만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쑥달에 필요한 행동을 세분화한 뒤 중요한 행동에 시간을 들이라는 거예요. 수영을 예로 들면 물에 뜨는 데만 해도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숨 참기, 배에 힘주기, 팔다리 뻗기, 고개 들지 않기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필요한 걸 포착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하나씩 마스터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냥 행동한다고 쑥달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쑥달하려면 의식적으로 반복해야 해요. 얼마나 배에 힘을 주는 게 좋은지, 발등은 어떻게 뻗는 게 좋은지 신경을 쓰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저자는 테니스를 시작한 후배의 경이로운 성장을 회상하며 그가 실력을 키운 방법을 말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기술에 순서를 매기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명확히 인식한 뒤 그 스타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기술을 집중적이고 철저하게 연습하는 방식이었다. 저자는 덧붙입니다. 특정 동작을 언제든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기술화라고 한다면 이 기술화는 철저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기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꼽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술화의 요령이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쑥달하기 위해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요. 이견의 견. 저자는 눈은 앞에, 마음은 뒤에 두라고 말하며 무대 위 내 모습을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물에 떴을 때 자세는 어땠는지, 구석으로 공을 보냈을 때 어떻게 라켓을 휘둘렀는지,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누가 봐도 감탄을 자아낼 만한 나의 모습, 그 순간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감각을 기억하고 계속 재현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드문드문 최고의 순간을 보냅니다. 동료가 불러도 모를 만큼 일에 몰입하고 배우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차분히 책장을 넘기고 운동복을 챙겨 입습니다. 이런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준 요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떨 때 긍정적인 생각과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나요? 푹 자고 난 뒤, 명상을 한 뒤, 샤워를 한 뒤, 따뜻한 차를 마신 뒤, 또는 공원을 걸을 때, 서재에 앉았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처럼
여러분을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기폭제. 여러분이 만약 제3자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하루를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부르는 행동.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선 나 자신을 파헤치고 근원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류의 조건 2편의 주제는 숙달하기 위한 방법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특정 분야에 숙달하는 게 관건이며 이를 위해 흥미로운 대상을 골라 실행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맞는 스타일을 찾고 중요한 요소를 집중적으로 반복 실천하면서 숙달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리고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으며 그 행동을 촉발시킨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인지하고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는 사회생활을 바둑에 빗대는데요. 인물을 평가할 때도 상황을 판단할 때도 바둑의 격언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장그래가 바둑에 숙달했기 때문이죠. 한 분야의 숙달은 다른 분야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삶의 응용력과 적응력을 키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 지금 이 순간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행동이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나우꿈입니다. 여러분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꿔드릴 이야기,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 3편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숙달인데요. 특정 분야에서 숙달함으로써 보편적인 숙달의 원리를 이해하고 모든 영역에 숙달의 노하우를 적용하는 것, 빨리 배우고 금방 익히며 해야 할 일을 알게 되는 것. 저자는 숙달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가 속한 분야는 물론이고 앞으로 마주할 미지의 영역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힘을 기르자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하여 인류로 도약하자고 덧붙이는데요. 오늘은 인류가 되기 위한 3가지 키워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사실 나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데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떠올리고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선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숙달의 시작과 끝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이야말로 숙달의 비결이다. 과제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명확한 목적의식이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고민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마음을 다잡는 이유는요. 아마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어서 성장하고 성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시간이에요. 책을 읽고 영상을 보는 걸로 충분할까? 내가 진짜로 바라는 건 뭘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는 게 내 삶에 가장 도움이 될까? 숙달은 나와의 깊은 대화, 즉 자기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저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A는 활발하고 B는 진중해요. 어떤 사람은 기획에 능하고 어떤 사람은 유지보수를 잘합니다.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이 천차만별이죠. 기질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면 진이 빠지죠. 내향인은 왁자지껄한 장소가 불편할 테지만 외향인은 모임에서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울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메일을 쓰는 게 편한 사람이 있는 반면 일이 생기면 전화부터 거는 사람도 있죠. 기질, 성향, 습관, 특색을 조합하면 그 사람만의 결, 스타일이 만들어집니다. 저자는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게 숙달의 종착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접하는 모든 영역을 나만의 스타일로 풀어내라고 말하죠. 저자가 말하는 스타일은 숙달에 초점을 맞춘 스타일입니다. 방고우와 세잔의 그림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전혀 다른 인상을 주잖아요. 그들이 멋진 솜씨를 바탕으로 자신의 특색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스타일도 이와 같아요. 연습을 통해 완성도와 개성 모두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숙달에 이르는 가장 이상적인 과정은 기초 체력을 쌓은 후 자신의 버릇을 기술로 바꾸어 본인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것이다. 숙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일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스타일이란 자신의 다양한 기술을 하나로 통합하는 원리다. 여러분의 기질에 맞는 방식, 좋아하는 방식,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역량을 갈고 닦으세요. 그렇게 여러분만의 스타일, 여러분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는 배웁니다. 호기심을 품고 지식을 습득합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찾아봅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일 수 있는 이유는 계속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론을 익히고 수없이 되풀이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입니다.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은 욕망은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배우려는 사람에게 매일이 새롭습니다. 마냥 하루하루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다면 배우려는 자세를 잠시 잊어서예요. 장담할게요. 매 순간 뭔가를 배우겠다는 마음을 품으면 오늘 내일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배움의 자세를 잊지 않고 붙잡을 수 있을까요? 저자는 동경하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먼저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을 동경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라고 권합니다. 흔히 롤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롤모델을 떠올려 보세요. 대신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동경은 막연한 부러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롤모델처럼 되기 위해 그의 행동을 흉내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최대한 그를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저자는 이를 계보의식의 장착이라 표현하는데요. 자신을 이어받으려는 계보의식을 날마다 반복하여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계보의식을 순간적으로 느끼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러나 계보의식을 자신의 일상에 정착시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일시적인 감각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동경하는 마음을 계보의식으로 장착시키는 것이다. 끊임없이 동경하세요. 동경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자꾸 동경하시기 바랍니다. 동경의 끝에 성공이 있으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인류의 조건 3편의 주제는 성공을 부르는 3가지 키워드였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중요한 자기인식, 역량과 개성을 아우르는 나만의 스타일, 롤모델을 따라 행동하게 만드는 동경까지 3가지 키워드는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양질의 책을 읽고 영상을 보는 것도 박수받을 일이지만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시간을 날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영상을 보는 이유는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삶을 바꾸는 진짜 행동이 무엇인지 내게 물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아웃 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아웃 꿈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바꿀 이야기 인류의 조건 4편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숙달인데요. 저자는 특정 영역에만 통하는 단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숙달의 원리를 깨우치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어떤 분야든 금방 평균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자가 말하는 보편적인 숙달의 원리,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용어가 건조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뜻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뭔가에 능숙해지는 데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열망, 집중, 실행, 인내, 반성, 자기 객관화 같은 것. 이런 요소를 총망라하여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개념이 보편적인 숙달의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보편적인 숙달의 원리를 익힐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일본의 중세 문학 스레즈레 구사에 나오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스레즈레 구사는 일상 속에 진리가 있다는 교훈을 담은 책인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숙달의 비밀을 들여다봅니다. 저자가 소개하는 몇몇 일화가 흥미롭습니다. 나무 타기의 달인이 한 사내에게 나무의 가지를 꺾고 오라고 말했다. 사내는 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오기 시작했다.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달인은 사내가 거의 다 내려오자 발을 헛디디지 말라고 말했다. 한창 위험할 때는 지켜만 보다가 그리 위험하지 않은 곳까지 내려와서야 주의를 주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이유를 물었다. 달인은 말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굳이 주의를 주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조심합니다. 실수는 마음을 놓는 순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실수는 방심에서 비롯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는 실수하지 않죠. 내가 아는 문제라고 확신할 때 오답을 찍게 되고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일화를 일상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즉 방심하면 성장이 더뎌집니다. 행동의 동력은 결핍과 욕망이거든요. 부족하다는 생각, 나아지고 싶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다고 느낀다면 나무에서 다 내려왔다고 방심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위기의식을 가지세요. 방심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활쏘기를 배우던 사람이 어느 날 화살 2개를 손에 쥐고 관역을 겨누고 있었다.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초보자는 화살 2개를 동시에 쥐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화살을 믿고 첫 번째 화살을 성의 없게 쏘기 때문이다. 항상 자신에게는 한 개의 화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숙달하기 위해선 의식을 또렷하게 만들어 몰두해야 합니다. 만사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써서는 큰일을 이룰 수 없어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오롯이 몰입하는 게 실력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저자는 다음 화살이 없다는 마음으로 활시위를 당기라고 말하는데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쏜살같이 흐르고 있는 시간을 잡아채서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 쏴야 합니다. 말은 언제나 쉽습니다. 집중이 숙달을 이끄는 것도 당연하고요. 하지만 집중하기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를 하다가도 5분만 지나면 잡생각이 나죠? 그럼 집중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집중이 절실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삶에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몰입합니다. 절실함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은 마음의 크기, 이게 크면 클수록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미래를 자주 떠올려야 해요. 이대로 괜찮을까? 5년 뒤, 10년 뒤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5분만 미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세요.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은 절실함을 부르고 절실함은 여러분의 집중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자는 일본의 중세문학 스레즈레 구사를 통해 숙달에 이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방심 없이 행동하는 것, 그리고 집중을 기반으로 원하는 것에 몰입하는 것, 두 가지 키워드는 빠르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키워드 외에 저자가 항상 강조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행동이에요. 스레즈레 구사 역시 이를 짚습니다. 서투른 초보자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어중간하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낫다. 스스로 확실히 습득한 다음 사람들 앞에 서는 편이 훨씬 고상한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평생 한 가지 기술도 제대로 얻지 못한다. 저자는 양이 축적되어야 질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 뭐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지금이 위기인지 아닌지 알게 되고 행동해야 집중력이 길러집니다. 행동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루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나우 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나우 꿈입니다.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이야기 인류의 조건 5편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숙달인데요. 원하는 것을 얻고 성공하기 위해선 보편적인 숙달의 원리를 깨우쳐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금세 평균 이상으로 올라서고 변화를 기꺼이 반기게 되는 보편적인 숙달의 원리. 이번 영상에서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 시간의 밀도, 의식의 조각, 적극적 수동성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집중에 관해 다루었는데요. 저자는 5장에서 다시 한번 집중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숙달이라면 숙달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집중이니까요. 집중이 없으면 숙달도 없기에 저자는 책의 전반에 걸쳐 집중하라고 주문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멍하니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선명하게 의식해야 숙달에 가속도가 붙는다. 뭔가를 잘하는 방법은 무척 많겠지만 이를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죠. 결국은 시간의 양과 질이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잠을 줄이고 틈새 시간을 짜내면서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과를 내는 사람은 집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집중하면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시간이 충분해도 집중하지 못하면 성과를 낼 수 없잖아요. 10시간 동안 독서실에 있지만 빈둥거리는 사람과 1시간 동안 공부하지만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사람, 과연 누가 더 좋은 성적표를 받게 될까요? 모든 신경을 지금에 쏟아붓는 것, 그리고 그런 시간을 날마다 조금씩 늘리는 것. 성공은 내게 필요한 시간을 치열하게 확보하고 그 시간을 귀중히 여기는 자세를 지닌 사람, 시간의 양은 물론 질까지 고려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CEO가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회사엔 10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노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절대 주도적으로 일하지 않고요.
일을 시켜도 금방 딴짓을 해요. 당연히 회사의 경영 상태는 엉망입니다. 회사의 매출을 올리고 지속 가능한 기업을 일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명의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만들어야겠죠. 자, 이제 내 머릿속에 10명의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 공부, 운동 등에 전념할 때는 10명 모두 바삐 일하는 상태이고 소파에 누워 TV를 볼 때는 한두 명이 일하는 거라고 할게요. 나라는 회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10명에게 일을 시켜야 할 겁니다. 직원들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성과가 날 테니까요. 저자는 이를 두고 뇌의 의식 조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뇌 속에는 수많은 의식 조각이 흩어져 있고 이를 최대한 많이 활성화시키는 게 사령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린 행동하지 않잖아요. 놀고 싶고 쉬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환경의 리듬에 몸을 맡기라고 조언합니다. 집중력을 올려주는 환경 속에 스스로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신 방법이죠. 학원, 피트니스 센터, 공원, 도서관처럼 머릿속 직원들을 일하게 만드는 장소에 가라는 겁니다. 아울러 저자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상적인 상태에 들어설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적절한 환경 속에서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경지에 오르는 것, 언제 어디서든 집중할 수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고양이를 봐도 어떤 사람은 머리를 쓰다듬고 어떤 사람은 뒷걸음질 칩니다. 카페에 쉬러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저마다 기질, 환경, 경험에 따라 대상과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저자는 숙달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상과의 관계를 창조하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대상과 자신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가 탄생하도록 창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 숙달에서는 이 창조적인 관계성을 만드는 기술이 내적인 자질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저자의 표현이 조금 어렵지만 뜻은 단순해요.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관계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공원을 걷는 행동을 사색과 연결시켜서 공원을 걸을 때마다 사색을 한다던가 어깨를 만지는 행동을 팔굽혀펴기의 신호로 삼는 거죠. 아니, 그냥 하면 되지. 굳이 번거롭게 왜 이런 행동을 하라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발판을 앞에 두면 높은 곳에 올라가기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단숨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긴 어렵지만 계단을 밟으면 쉽잖아요. 허들의 높이를 낮추는 발판을 이용해서 쉽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취하는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릴 땐 영어 단어를 외우는 시간으로, 퇴근길엔 하루를 돌아보고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으로 삼으면서 꼭 해야 하는 일을 생산적인 행동으로 연결시켜 보세요. 저자의 당부와 같이 일상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생산적인 행동으로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인류의 조건 5편의 주제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3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시간의 밀도, 의식의 조각, 적극적 수동성. 3가지 키워드는 여러분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짧은 시간 동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중력을 높이려면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1분 1초씩 흘러가는 시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 내게 주어지는 시간의 가치는 나만이 정할 수 있고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시간에 매기는 가치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응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아웃 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아웃 꿈입니다.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책 인류의 조건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자는 인류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에 숙달해야 한다고 말하며 분야를 막론하고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숙달의 원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게 종착지라고 덧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통해 스타일과 지속력에 대해 짚어보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 그 친구 업무 스타일은 어때? 그분 스타일 진짜 멋지지 않아? 우리는 스타일을 정말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죠. 외모, 성격, 패션, 맛, 형태, 일 처리 방식처럼
대상의 특징을 통칭해서 스타일이라고 칭하는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스타일을 만들라고 끊임없이 주문합니다. 근데 스타일이라는 말이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스타일, 제가 책을 열심히 읽고 나름대로 해석해 봤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스타일은 내가 선망하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 즉 바라는 이상향과 이를 이루기 위한 행동의 결합이 곧 스타일이에요. 이를테면 몸이 건강하고 사회를 이롭게 만드는 작가가 되는 것, 이를 위해 매일 운동하고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게 저자가 말하는 스타일인 거죠. 단순하죠? 이상적인 모습을 상정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행동하면 그 과정에서 나만의 스타일이 확립되고 궁극적으로 삶의 모든 방면에서 스타일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타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을 정해야 한다. 스타일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세하고 구체적인 일들을 쌓아가며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생활 양식을 통해 스타일의 단면을 들여다보는데요. 하루키가 롱런할 수 있는 배경으로 철저한 자기인식 능력을 꼽습니다. 어떤 작가가 되겠다는 신념이 명확했기에 담배를 끊고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요. 저자는 하루키가 달리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별 생각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식의 무의식적 행동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스타일 형성이라는 문제를 구체적인 목표로 의식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기술인 것이다. 집중력과 지속력은 일맥상통한다. 하루키는 집중력과 지속력을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느 쪽이 되었든 한쪽이 강해지면 반대쪽도 함께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완전히 스며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책 읽기를 예로 들면 책을 펼치자마자 몰입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몇 문장 읽고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에 심취하게 됩니다. 물을 끓이려면 불을 지펴야 하는 것처럼 몰입하는데도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키는 3개월 동안의 글 쓰는 시간 중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써지는 기간을 마지막 2주라고 고백합니다. 2개월 반 동안은 마지막 2주를 위한 예열 시간인 거죠. 하루키의 이런 글쓰기 원칙을 빌려 저자는 말합니다. 완벽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예열 시간을 견디는 것, 이게 지속력이라고요. 2개월 반이면 2개월 반, 죽기 살기로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슥 하고 자동으로 2주간의 코어 기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2개월 반이라는 예열 시간을 견디기 위해 지구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루키는 담배를 끊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동으로 몰입 상태에 빠지는 시스템을 내 몸속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려면 신체적 힘도 같이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달리기가 그리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달리기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었으니까요. 하루키는 2주의 코어 기간을 위해 2개월 반을 닥치는 대로 쓰면서 버틴다고 말하는데요. 명작을 쓰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졸작을 쓰는 셈입니다. 참 대단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든 단숨에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나 지구력 부족 때문이에요. 이거 했다 저거 하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른 채 시간을 허비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진득하게 하나를 파고드는 건 너무나도 귀찮고 항상 힘드니까요. 근데 성공은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운동복을 챙겨 입고 목표를 글로 쓰고 도서관에 들어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바르게 말하고 귀 기울여 듣는 것. 하루키가 2달 반 동안 볼품없는 글을 쓰는 것처럼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면 성공은 따라오는 것 아닐까요?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 어떻게 하면 잘하고 싶은 것을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자기계발서였는데요. 성공하기 위해선 한 분야에 숙달해야 하고 숙달하기 위해선 집중해서 반복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하고 마주하는 모든 분야에서 나만의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 결국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전념하고 성장과 실천이 되풀이되는 선순환에 들어서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인류의 조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글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나운꿈이었습니다.